스팀 교육의 비밀을 찾아라. 오늘의 스팀 주제는 정육면체 변신시키기. 다면체 구조물을 직접 만들며 배우는 수학과학의 재미.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스팀 교육의 비밀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스팀 페트롤의 한알입니다. 수학의 한 분야로는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기하학은 공간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인데요. 오늘 학생들은 스팀 수업을 통해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본다고 합니다. 정육면체를 통해 배워보는 즐거운 스팀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 수학, 과학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과목들일 텐데요. 과목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공부에 대한 흥미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과목에 대한 편견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수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스팀 페트롤이 도착한 곳은 서울 기름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들은 과연 어떤 과목을 선호하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과학이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이고요.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영어예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영어예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학생들의 공부 선호도는 대충 파악이 되는데 정작 오늘 수업에선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을 잘 잠그지 않았다든가 꼭 잠그지 않았다든가 했을 때 저렇게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렇게 똑똑 떨어지는 물의 힘이 무엇인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을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선생님. 과연 어떤 실험일까요? 동전 위에 물방울을 살짝 떨어뜨려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전 위에 물방울이 떠 있을 것 같아요. 물이 동전 위에 떨어져서 흘러내릴 것 같아요. 동전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면서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동그란 이제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스포이트로 떠서 너무 한 번에 내리지 말고 살짝 물방울을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동전 위에 물방울 떨어뜨리기. 조심스런 손길로 스포이트를 이용해 물방울을 만들어 보는데요. 물방울은 동전 위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멈출 것 같아.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물방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물에는 무슨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실험을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물속에 어떤 힘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는 선생님.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채 이번엔 수조 속에 후추를 뿌리시는데요. 음식에 들어가는 후추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지 궁금하기만 한 학생들. 성냥개비를 요 속에 넣었을 때 또 다니겠죠, 그죠? 자, 그 옆에다가 세제를 성냥개비 약간 묻혀서 놓아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먼저 후추가 뿌려진 물 위에 성냥개비를 떨어뜨립니다. 성냥개비가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 있는데요. 이번엔 세제를 묻힌 성냥개비를 물 위에 떨어뜨려 볼까요? 세제를 묻힌 성냥개비가 물에 닿자마자 후추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후추 위에 가만히 떠 있는 성냥개비와 후추를 퍼뜨리며 움직이는 성냥개비. 비밀은 바로 표면 장력과 세제에 있습니다. 대체 세제에 어떤 성분이 있는 거지? 세제는 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물이 갖고 있는 힘 있죠? 어떤 힘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세제가 이 물이 갖고 있는 표면 장력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이 갖고 있는 힘. 그 힘이 뭐라고요? 표면 장력. 그래요.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을 이용한 또 다른 실험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정육면체를 변신시키기 위해서 비눗방울을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정육면체와 비눗방울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엔 그 비밀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과 세제, 그리고 글리세린 등을 섞어 비눗방울 용액을 만듭니다. 철사로 만든 다면체 구조를 용액에 담갔다 빼니 막이 생기죠. 어떤 형태의 구조물을 넣어도 투명한 막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물이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표면 장력을 세제를 이용해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표면 장력과 다면체 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정육면체가 변신할 수 있고 직육면체가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특히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확인을 해봄으로써 수학적 감수성이나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비눗방울 놀이에 사용할 구조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책상 위에 놓인 재료는 바로 4D 프레임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입체 도형도 만들어도 좋습니다. 4D 프레임이란 빨대처럼 생긴 얇은 플라스틱 연결봉과 연결발을 사용해 입체 구조물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교구인데요. 학생들은 이미 익숙한 듯 생각한 구조물을 척척 만들더라고요. 정육면체를 만들어가지고 비눗물 속에 넣어가지고 어떤 도형이 나오는지 실험해 보려고요. 정사각형에다가 둘러싸인 도형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궁금해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든 뒤에 한번 정사각형을 둘러쌀 수 있는 도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는 중이에요. 정육면체, 직육면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다면체 구조물을 가지고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면 어떤 모양의 비눗방울이 만들어질까요? 새로운 형태의 비눗방울 만들기에 도전하는 학생들. 실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친구 지금 정다면체 만들었잖아요. 네. 네, 실험 잘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모양을 만들었는데 저도 잘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교실 밖으로 나온 학생들. 드디어 손수 제작한 다면체가 어떤 모양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낼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표면 장력이 겉에 어떤 힘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자, 표면 장력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나? 하나, 둘, 셋! 구조물의 형태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둥근 모양의 비눗방울. 표면 장력 때문인데요. 비눗물은 여러 면의 투명막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안에 사각형이 생겼어요, 그죠? 네. 자기가 만든 4D 프레임도 담궈보고 여기 있는 선생님의 수학 교구로도 실험을 해보고 즐겁게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놀이와 실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간. 직접 만든 다면체 구조물을 비눗물에 푹 담근 다음 푹 불어보기도 하고 표면에 생긴 막의 형태를 관찰해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온몸으로 물의 성질을 이해하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4D 프레임으로 찌르면 비누막을 찔러도 터지지 않는 현상.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표면 장력의 영향 때문인데요. 세제로 물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하고 글리세린과 물엿으로 막이 쉽게 터지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눗방울 속 숨은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학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비눗방울에는 아무 원리도 있는지 몰랐는데 비눗방울을 통해,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비눗방울에도 표면 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기뻤어요. 비눗방울 4D로 만들 때는 금방 터질 것 같았는데 아무리 손가락을 넣어도 안 터져서 신기했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다시 교실로 돌아온 학생들. 오후에도 정다면체에 대한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육면체의 변신을 통해서 정육면체를 변신시키는 거예요. 정육면체를 변신을 통해서 안압지 주사위와 또 안압지 주사위와 같은 모양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주사위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자, 어떤 게 정말 주사위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정육면체의 변신. 각 변의 중점을 잡고 서로 연결한 다음 8개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삼각뿔의 모양을 잘라냅니다. 그럼 14면체의 구조가 완성되는데요. 학생들이 도전할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가 각각의 모서리에 뭔가요? 중점이에요. 자, 이제 이 중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4면체의 주사위 만들기. 먼저 정육면체를 만들어야겠죠?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육면체 만들기는 누워서 떡 먹기 같은데요. 그 다음 단계는 각각 옆모서리에 위치한 변의 중점들 이어주기.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정육면체의 가운데 부분에 모서리를 다 연결했습니다. 가운데 지점 연결했어요. 자, 아르키메데스 할아버지가 정육면체의 이 부분을 파란색 연결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걸까요? 잘라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어요. 처음부터 14면체 주사위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차근차근 따라한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6개의 사각형과 8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주사위. 이렇게 생긴 준정다면체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다고 해서 아르키메데스의 다면체라고도 합니다. 아르키메데스 할아버지의 그런 입체 도형인데 이거의 원래 도형은 사각형인데 사각형 면에 중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했을 때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 모양을 놔두고 이렇게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띄었을 때 각자 다 띄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안압지 주사위는 바로 이렇게 놓아보세요. 이렇게 놓았을 때 요 삼각형 대신 삼각형이 있는 자리에 육각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주 안압지 발굴공사 중 발견된 주사위. 이 입체 구조물 또한 14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뿐 아니라 통일 신라 시대에도 기하학이 발달했다는 증거물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 안압지 주사위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삼각형이 있는 자리에 안압지 주사위는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다면체에서 조금 변형된 안압지 주사위. 이 두 구조물의 차이점은 삼각형의 자리에 육각형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4D 프레임을 다시 해체하며 육각형을 채워 넣는 학생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조금 전보다 집중력을 높여 신중하게 프레임을 연결하는데요. 1000년 전 신라인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구조는 같지만 아르키메데스 삼각형이 있는 부분은 안압지 주사위에 육각형이 있고 안압지 주사위에 육각형이 있는 부분은 아르키메데스 다면체 삼각형이죠. 주사위처럼 만들기 위해서 알록달록 색종이도 준비하고 숫자를 써 넣는데요. 1부터 14까지 들어가는 주사위. 정육면체 주사위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옛날 신라인들은 안압지에서 이 주사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을지 상상하며 만드는 동안 어느덧 안압지 주사위가 완성됐습니다. 학생들의 주사위와 안압지 주사위, 형태가 똑같죠? 지금부터 안압지 주사위를 이용해 우리 학생들이 작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작곡 실력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사위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사위와 관련된 음악가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네.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 중에
주사위로 만든 음악이 있어요. 올라가야 되니까 모차르트의 곡 중 주사위로 작곡한 것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학생들. 그렇다면 우리도 모차르트를 따라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작곡을 위해선 지켜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주사위가 만들어지는 대로 음표를 그려야 됩니다. 자, 시작. 모차르트식 작곡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숫자를 화성음 순서대로 계산해 음표를 그려 넣으면 되는데요. Q라고 써버렸어. 하나, 둘, 셋. 4. 예를 들면 4가 나오면 파가 되겠죠? 쾅쾅쾅쾅. 3번. 가만히 있어. 주사위를 굴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텅 빈 악보가 음표들로 채워집니다. 이 친구 주사위를 이렇게 작곡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모차르트가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신기했어요. 이젠 학생들의 리코더로 음들을 연결해 볼 차례. 주사위로 정한 음들이 실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꽤 괜찮은 곡조가 흘러나옵니다. 처음에 이상했는데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져봐서 하니까 화음이 알맞고 적당했어요. 다양한 입체 교정들을 만들어 봄으로써 여기에 대한 수학적 지식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게 될 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개념을 기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하 단원을 만났을 때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오히려 도전의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눗방울 놀이 속에서 표면 장력을 배우고 주사위 속에서 기하학의 역사와 원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지식의 통로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을 순 없겠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선 먼저 배움에 대한 신선한 흥미와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깊게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기하학이라는 수학 분야를 과학, 역사, 그리고 예술과 접목시켜본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융합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 스팀 페트롤은 쭉 계속됩니다.